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죠? 자,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R 프로그램 문법 기초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핵심만 정말 중요한 거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중심으로 다시 한번 리뷰하고 그리고 나서 기초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점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R 프로그램 처음 시작을 했고 한번 상기해 봅시다. 우리가 조금만 이게 참 특이해요. 프로그램이나 뭐 우리 컴퓨터 쪽은 특히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한 달만 쉬잖아요. 그러면 라이브러리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함수명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리뷰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빠르게 중요한 것만. 우리가 R 개요로 들어가서 R은 통계 처리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 분석용으로 크게 사용되는 언어 R과 파이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R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R이 왜 우리가 R이냐 요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요즘 대세인데 이 빅데이터 전주기 프로세스의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현 이 5가지 프로세스에 R이라고 하는 혹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다 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수집 쪽에도 저장 쪽에도. 그래서 어떻게 관여를 하느냐, 기본적인 R 코어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패키지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언제든지 개발자가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내가 분석 쪽에 데이터 분석 쪽에 텍스트 마이닝 쪽을 프로그램 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마이닝 관련 패키지, 라이브러리 비슷한 용어로 써요. 파이썬에서는 라이브러리라는 용어를 쓰고 R에서는 패키지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 안에 물론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걔네들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익스텐션 시켜서 계속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이나 파이썬은 이렇게 기본적인 코어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원하는 기능을 애드인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운로드 받았죠? 이게 꼭 저희 그 눈으로만 보지 말고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실제 설치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눈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RStudio 개요. 자, 우리가 R를 다운받고 그 다음에 RStudio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RStudio는 개발자를 위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 R 가지고도 되는데 R의 기능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위주로 돼 있어서 명령어 치고 살펴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개발자 입장에서의 에디터 기능이라든지 그 오토 크리에이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RStudio는 그런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개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제공해 주니까 이거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RStudio. 자, 됐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뭐가? 그 RStudio 데스크탑 설치를 했는데 오류가 생겨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치 후에 실행을 하면 오류 메시지가 뜨거나 흰색 화면만 가득한 경우가 발생된다. 이거 제가 한 100명 정도 하면 한 10명 이내,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요런 그 설치 에러가 뜹니다. 네, 설치는 다 됐는데 실행을 시키려면 오류 메시지가 뜨고 흰색 뭐 화면에 뭐 가득해가지고 잘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면 이거예요. 윈도우 계정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
윈도우 계정 여러분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로 해가지고 지금 쓰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계정이 만약에 한글로 홍길동 이렇게 한글로 계정을 만들었 경우에는 R 스튜디오가 잘 그 반응을 못해요. 디렉토리를 이렇게 찾을 때 한글 인코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문으로, 그러니까 한글 계정을 영문으로 바꾼 다음에 바꾸지 말고 새롭게 아예 그냥 계정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새로운 계정 만들어서 다시 R부터 R하고 R 스튜디오 설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밑에 같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정리를 잘 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나 보면은 R 스튜디오 설치 후 실행이 안 될 때 오류해 가지고 요 분이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거요. 요런 거. 왜 요런 메뉴가 뜬다거나 요런 에러 메시지가 뜬다거나 요런 에러 메시지 페이털 에러 막 이렇게 뜨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거 뜨면은 기분 잡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스타일로 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 떠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해결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막 이렇게 환경 변수 넣고 뭐하고 하는 방법도 좋아요. 예, 이렇게 가는 방법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패스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패스워드 지금 말씀했듯이 윈도우 계정에 패스워드래 윈도우 계정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안 된다. 이거를 영문 계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사이트에 잘 나옵니다. 지금 사용자 이름을 영어로만 지금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 에러가 생기면 뒤쪽에 또 계속 에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한 100명 중에 한 10명은 이런 에러가 난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은 R 스튜디오 덱스탑 화면 구성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게 에디터, 이게 메뉴, 콘솔. 그래서 에디터 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고 콘솔 창에서 그 결과가 나오는 형태. 오른쪽에는 환경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자세한 거 너무 자세하게 하면 안 되고 지금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R 개발 환경인데 여러분들이 클란 사이트에서 R을 다운받고 R 스튜디오를 다운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아무것도 설치 안 했으면 기본 베이스 패키지만 설치가 된다. 예, 베이스 패키지, 코어 패키지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익스텐디드 패키지는 익스텐서블 패키지 혹은 확장 패키지는 내가 원하는 기능 원할 때 이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된다. 추후에 이제 다운로드하는 방법 있어요. 그때 알려드리고 요 구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발자잖아요. 이제 개발자인데 개발자가 된 거예요. R 개발자. 그 프로젝트를 단위로 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R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단위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에 서브 스크립트들을 또 만들 수 있고 서브 스크립트 안에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로직, 펑션, 함수, 변수 이런 것들 넣어서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프로젝트 생성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를 이제 곧 이제 하게 될 텐데 과제를 하시거나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 그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하셔야 된다. 자,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 요거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요. 파일 메뉴, 파일, 에디터, 코드 이렇게 있는데 파일 메뉴에서 뭘까요? 여기 뉴 프로젝트겠죠. 예, 여러분 항상 뉴 프로젝트 클릭하고
지금 save workspace image 어쩌고저쩌고 하냐 예, save 할게요. 예, 그렇게 하고 예, 요게 뜨고 이렇게 떠가지고 우리가 new directory 하나 만들게요. 요거는 new directory 만드는 거고 요거는 현재 존재하는 디렉토리를 프로젝트의 워킹 디렉토리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버전 컨트롤은 버전 컨트롤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있으면 거기에 레파지토리가 있고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와 연결시키겠냐 이런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new 디렉토리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실행할게요. 클릭하고 다음에 new 프로젝트 R 패키지 new 프로젝트 예. 자, 그 다음에 디렉토리 이름 쓰면 되고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1이라고 할게요. 프로젝트 이름을 프로젝트 1. 여기 이거는 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이 루트 밑에 혹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원하는 디렉토리에 너무 길지 않게 프로젝트를 여기에 이 디렉토리 밑에 프로젝트 1 디렉토리 이 드라이브 밑에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요거 Open in New Session 그죠? 세션을 동시에 여러 개 열어서 여러분들이 그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세션을 다른 프로젝트를 열어서 사용을 할 적에 이걸 쓰면 되고 하나의 세션에 계속 쓰겠다 그러면 이걸 체크 안 하면 되는데 그 오픈하는 게 좋아요. 이게 여러 개 세션을 놓고 하는 그런 환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하고 프로젝트 생성 눌렀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프로젝트가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생성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뒤에 있는 게 과거에 만든 거고 앞에 있는 게 지금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세션이 두 개 열립니다. 윈도우가 두 개 열려서 여기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를 쓸 수도 있고 오른쪽에 이 지금 만든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러닝을 시킬 수도 있고 이거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여기에서도 프로젝트를 러닝 시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프로젝트를 멀티 프로젝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세션을 새롭게 여는 그런 형태인 거죠. 자, 이렇게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요 버튼 처음에는 요 버튼 몰라가지고 요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다. 여기 에디터 그 다음에 여기 콘솔 창 됐죠? 자, 프로젝트를 항상 만들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파일 여기에 이 드라이브 밑에 프로젝트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워킹 디렉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킹 디렉토리를 실제로 눈으로 어디냐 보고 싶으면 get wd 이거 명령어 치라고 그랬죠. 이거 그죠? get wd 이거 엔터 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시키는 방법은 명기한 다음에 블로킹 한 다음에 run 버튼 누르면 지금 워킹 디렉토리가 이 밑에 프로젝트 1 지금 우리 만든 거예요. 이쪽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시킬 때 이렇게 블로킹 해도 되고 블록한 것만큼만 가는 거고 커서를 놓으면 요 해당하는 커서가 있는 행에서 행만 그러니까 있는 행만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거려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run 하면 여기서 실행이 되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untitled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을 세이브를 하자고요. 클릭한 다음에 세이브를 베이직이라는 이름으로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베이직
그다음 save. 네, 여기 basic.r 자동으로 basic.r 세이브가 됐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의 핵심은, 여러분들 핵심은 R과 RStudi오를 다운로드를 반드시 받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고 잘해야 되는데, 설치를 할 적에 에러가 날 수 있다. 분명히 한 10%는 에러가 나요. 이거 진짜, 이게 지금 에러 나는 사람 있을 텐데. 그 다음에 키포인트가 여러분 R 프로젝트 생성, 반드시 프로젝트 생성을 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R 프로젝트 생성하세요. 변수, 상수, 주성문, 함수. 변수, 상수, 주성문, 함수. 우리가 프로그램은 이렇게 변수, 상수, 주성문, 함수, 제어문, 뒤쪽에 이제 나올 건데 제어문,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각각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는데, 변수를 만드는 방법, 상수를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 그냥 이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값을 어사인하는. 그래서 요 꺽쇠 이 부등호 마이너스 요거 화살표 표시, 요게 이제 어사인먼트, 특이한 그 R에서만 있는 오퍼레이터죠. 그죠? 할당 연산자,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이라는 값이 ABC에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변수, 상수 만드는 그 네이밍 룰 규칙이 있고요. 예, 그냥 알기 쉽게 통용하기 좋게, 우리가 인지하기 좋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함수의 개념은 정말 그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함수 덩어리다. 함수와 함수의 관계고, 함수들을 호출을 해서 일을 시키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작, 기능 이런 것 다 함수로 만들어서 동작을 시키는데, 결국 함수의 이름을 불러줘서 함수를 호출시키고, 함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와 동시에 뭐도 줘요? 값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데이터, 예를 들어 더하기 함수면 1과 2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값을 던져줘야지만, 알려줘야지만 함수가 뭐예요? 일을 한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한 결과가 이제 리턴 값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의 개념은 결국 함수의 이름을 불러줘서, 여러분, 갑자기 김춘수의 꽃이 생각난다. 예. 당신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드디어 뭐야? 꽃이 되었다. 예. 함수도 마찬가지야. 이름을 불러줘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을 다 수행하고 우리한테 리턴 값을 딱 주는 거지. 예. 그랬을 때 뭐야? 아규먼트에, 그죠? 가로 열고 가로치고, 가로 열고 가로치고, 아규먼트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인 함수가 일을 할 때 필요한 입력 값들을 넣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함수의 개념은 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냐 변수냐의 차이는 뭐예요? 변수는 가로 열고 가로 닫기가 없어요. 그냥 x, y, 그다음에 이름 msg와 같은 형태가 이제 변수고, 함수는 함수의 이름이 있고 반드시 뭐야? 가로치고 가로 닫고요. 가로치고 가로 닫기가 있어야지만, 이 가로가 있어야지 이거 함수다. 예. 그리고 이 하나 이상이다. 0개 이상이죠. 0개 이상의 그 아규먼트가 있으면 되겠다. 0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없어도 되는 함수도 있어요. 일을 시킬 때 그 데이터를 주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도 있죠. 아까 왜 여기서요? 아래서 한번 볼까요? 아래서 보면 이거요. get wd라는 애가 함수의 변수예요. 함수의 이름이고, 얘가 가로 있고 가로 열고 가로 닫았으니까 이거는 함수다. 근데 함수에 아규먼트가 없는 거지. 없는 함수도 있다.
데이터를 안 줘도 얘는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죠. 그 변수에 우리가 수학처럼 어떤 하나의 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시그마처럼 이런 여러 가지의 값이라든지 문자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데이터의 덩어리, 그죠? 이걸 자료라고 그러는데 자료 형태, 이 데이터의 덩어리,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을 줄 수도 있다. 이 전체를 X한테 입력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객체지향 언어로 가게 되면 이 데이터의 집합 플러스 메소드의 집합인 객체가 아예 변수에 할당되는 그런 형태가 객체지향 언어의 그 개념이죠. 그 수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있는 그런 용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확장된 거죠. 개념이 확장된 거죠. 단순하게 스칼라 데이터의 데이터 값만 변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수의 배열이라든지 문자열,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 덩어리,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객체, 데이터와 메서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객체도 우리가 던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이라는 객체에 던져줄 수, 자동차라는 객체를 던져줄 수 있다. 변수한테 던져줄 수 있다라는 거. 그건 굉장히 큰 이 프로그램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매력인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가 가장 힘든 거 이름 짓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참 뭐가 가장 힘드냐? 이름 짓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밍 룰 됐어요. 설명이 기존에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산술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그 x의 y승 그죠? 이렇게 한번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 로그 함수도 다양한 아규먼트 이게 지금 종류가 많아요. 로그 x도 있고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x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다 함수죠. 이런 함수들이 존재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함수의 개념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함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함수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이름을 불러줄 때 덤으로 그 친구가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자료는 주고 일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규먼트 자리가 있고 첫 번째 아규먼트에 어떤 값을 줄 것인지 두 번째 아규먼트에 어떤 값을 주고 일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함수의 쓰임새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지 함수의 일을 잘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직으로 가서는 뭐였어요? 이제 그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객체와 그 다음에 자료 형태가 뭐냐. 그래서 5가지 베이직 오브젝트라고 해서 5가지의 기본 객체를 줍니다. 여기 우리 R에서는요. 오브젝트라는 말을 썼어요. 데이터 오브젝트. 베이직 오브젝트라는 말을 썼는데 보통 우리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데이터 타입. 객체라는 말보다는 데이터 타입, 자료형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R에서는 특이하게 그 매뉴얼도 보면은 이게 오브젝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의 그 오브젝트이면서 R에서는 이런 5가지 기본 객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혼동이 없을 것 같고 5가지가 이제 문자열, 숫자형, 정수, 복소수, 논리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의 체계를 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자료 형태 마찬가지 R도 5개. 벡터, 행렬, 리스트, 범주형,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5개가 R에서의 핵심 자료 형태다. 벡터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벡터에서 무너지면 나머지 거 다 무너지기 때문에 벡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벡터, 행렬, 리스트, 범주형, 데이터 프레임, 이거 다 뭐 하나 뺄 거 없이 다 중요하다. R에서 많이 써요. 많이서 쓰니까 이 자료 형태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부터 배웠잖아요. 그래서 벡터부터 하나씩 다 배웠고요. 이 벡터의 핵심은 1차원이다. 그래서 방이 있고요. 방의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의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게 벡터입니다. 그래서 근데 1차원이에요. 차원이 1차원. 그래서 같은 종류의 그 데이터 타입만 모아놓은 형태가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뉴메릭, 아까 그 베이직 오브젝트 얘기했는데 뉴메릭이냐 로직이냐, 그러니까 로지컬이냐, 그다음에 캐릭터냐, 인테저냐, 컴플렉스냐에 따라서 이게 다 그 같은 자료 형태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료 형태만 모아놓은 그런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벡터라는 개념을 알았으니까 뭘 알아야 돼?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 어떻게? C라는 함수를 써서 벡터를 생성해라. C 가로치고 가로 열고. 그러니까 다시 C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니까 함수지. C라는 이름의 함수고 함수의 아규먼트 준 거지. 0.5, 0.6 이렇게. 그래서 0.5가 첫 번째 값 그 방으로 들어가고 0.6이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는 뉴메릭 데이터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다음에 원소들이 각각 몇 개? 2개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X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형태죠. 그죠? 그래서 벡터를 요 한 줄만 이렇게 쓰면 벡터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rue, false, 그 다음에 A, B, C, 그 다음에 9:29, 그래서 9부터 29까지의 인테저. 이게 이제 아래서만 있죠. 이것도 9에서 29까지의 인테저 벡터를 만들어라. 이때는 이제 C 함수를 쓰지 않아도 이 콜론 연산자를 써가지고 9에서 29까지 인테저 벡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간편하게도 인테저 벡터를 만들 수 있다. 자, 실습은 여러분들 쭉 하시고요. 여기서 벡터의 개념을 공부했고 밑에서 벡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공부했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만든 거에서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인덱싱이에요. 그래서 그 원하는 방의 값을 갖고 오는 거. 그래서 x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의 세 번째 성분을 갖고 와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x의 세 번째 r은 인덱스 번호를 0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자바, C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그 언어는 인덱싱 번호가 방 번호가 0부터 시작해요. 근데 R은 1부터 시작한다. 그냥 1번 방, 2번 방, 3번 방. 그래서 x3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성분을 갖고 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분. 그 다음에 x의 c 1,3 하면 첫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을 각각 갖고 와라 라는 거죠. 자, 됐어요. 이거 다 여러분들 직접 실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통계함수가 나오는데 이제 통계함수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max, min, sum, product, mean, median 많이 나오죠. 그래서 range는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는 거. quantile은 분위수. 그래서 이 4분위라고 얘기하죠. 4분위. 그래서 이 위치를 나눴을 때 25%, 50%, 75%, 90, 100% 이렇게 나눠가지고 25, 50, 75, 100 이게 4분이죠. 그래서 그 25%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냐라는 거 뽑을 때 50%는 얼마냐, 75%일 때 얼마냐 이런 거 뽑을 때 이 4분위를 쓰면 되고, 나는 왜 25%야? 뭐 이게 아니라 난 20%일 때 얼마야? 70%일 때 얼마야? 이렇게 뽑고 싶을 때는 이
이것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probability를 20%일 때, 70%일 때 이렇게 0.2, 0.7 이렇게 씁니다. 이 퀀타일 이 통계할 때 상당히 많이 쓰니까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분산, 그 다음에 상관분석, 상관계수, 코릴레이션, 상관계수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통계함수. 자,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 타입이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2차형이다. 그리고 m by n 행렬로 읽고요. 첫 번째 m이 행이고 n이 열이에요. 그래서 행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 by n 매트릭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요거 데이터 타입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는 자료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2 by 3 행렬 곱하기라고 읽지 않아요. 2 by 3 행렬. 그래서 2 by 3은 이렇게 두 개의 행과 세 개의 열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행렬이다. 그래서 행렬의 개념이고요. 그러면 뭐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어?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써서 만든다. 그리고 만들 적에 기본적인 아규먼트 두 개를 줘서 만들 수 있게 한다. nrow equal 2, ncol equal 3 해서 nrow가 이제 row의 개수, ncol이 컬럼의 개수 해서 2 by 3 매트릭스를 얘기해 준 거죠. 예. 근데 2 by 3으로 만들어 형태는 알려줬는데 그때 어떤 값이 들어가면 돼 라고 하는 그건 얘기 안 했네 여기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NA 값이 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된다. 두 번째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이 dim 함수를 써서 만들 수도 있다. dim 함수. 그래서 먼저 1차형으로 배열을 만들고, 그죠? 벡터를 만들고 그거에 디멘전을 줘서 2 by 5 이런 식으로요. C 함수 2, 5 해서 이 디멘전을 줘서 2 by 5 매트릭스를 만드는. 그래서 여기서 1부터 10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요거가 여기 왼쪽부터 1, 2, 3, 4 이렇게 채워진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매트릭스 만드는 방법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드는 방법은 cbind라 rbind라는 바인딩 함수를 줘서, 그래서 컬럼 바인딩이냐 그 다음에 로우 바인딩이냐, 바인딩 함수를 줬을 때도 매트릭스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매트릭스 함수를 준다. 두 번째 dim 함수를 이용한다. 세 번째 cbind나 rbind 함수를 이용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실습해 보시고요. 의미를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의 인덱싱. 그래서 아까 벡터의 인덱싱은 꺽쇠, 그러니까 대괄호 하나 열고 닫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인데 걔가 1차형이니까. 근데 얘는 2차형이죠. 그래서 2차원이죠. 그래서 Z 1,2 이렇게 2차원으로 인덱싱을 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콤마를 중심으로 첫 번째가 오는 게 뭐야? 행이고 오른쪽이 열이다. 그래서 행열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름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행과 열의 그 전체 행과 전체 열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자, 리스트로 가죠. 자, 리스트로 가서 리스트의 핵심은 어떻게 만드느냐? 리스트라는 함수로 만든다. 근데 얘는 뭐냐? 벡터랑 뭐가 달라? 이게 원소가 다 다른 객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객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형태로 만들고 싶은 그런 특별한 형태의 벡터, 이게 리스트다. 리스트. 그래서 방이 1번 A, true 1 플러스 4A, 방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4개의 방이 만들어지지만 각각 얘는 다른 객체로 구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 일반적인 벡터와 다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서 x를 프린트 시켜 보면 이렇게 대괄호가 2개 나오고 꺾여서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꺽쇠, 꺽쇠 1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방의 첫 번째 원소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거는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의 첫 번째 원소, 세 번째 방의 첫 번째 원소, 네 번째 방의 첫 번째 원소인 거예요.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 방의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방의 첫 번째 원소, 세 번째 방의 첫 번째 원소, 네 번째 방의 첫 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방에 원소가 하나만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리스트 형태가 이런 형태죠. 넘어갈게요. 달러. 그래서 이 달러로 그 리스트의 길이 통하는 그런 형태고, 그래서 홍, 꺽쇠, 그러니까 대괄호 대괄호 이 이렇게 해주면 두 번째 방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방. 그래서 두 번째 방으로 가라. 두 번째 방에 갔더니 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길동이라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가라 이거예요. 두 번째 방. 우리가 이제 고민스러운 건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방으로 가라라고 했으면 여섯 번째 방으로 갔더니 원소가 두 가지예요. 두 개. 두 개가 한꺼번에 쭈루룩 나오게 돼.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나는 첫 번째 원소만 프린트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섯 번째 방으로 가서 첫 번째 원소가 나오게 해라. 여섯 번째 방으로 가서 두 번째 원소가 나오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얘가 비어 있으면 뭐야? 여섯 번째 방에 가서 다 가져와라. 이런 얘기고. 알겠죠? 여섯 번째 방인 거예요. 얘. 방이고 그 방의 안에 있는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이렇게 됩니다.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 리스트 함수로 만든다. 그리고 리스트에 그 이름을 주고 싶어서 A equal, beta equal, logic equal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방에 번호 가지고 하지 말고 이름으로 내가 인덱싱 하고 싶어. 그러면 A라는 방 이름, 베타라는 이름, 로직이라는 이름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런 리스트일 때 lapply라는 함수를 많이 쓰잖아요. lapply. 그래서 lapply 함수를 쓰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 lapply라는 게 함수 이름이고 가로치고 가로 닫았으니까 함수야. 그 다음에 x, min이니까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첫 번째가 x. 이게 데이터인 거죠. 데이터. x의 데이터. x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평균을 각 성분마다 평균을 구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애가 리스트 형태로 돼 있으면 방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거든. 얘가. x가. 어떤 방이 있냐면 A라는 방이 있고 베타라는 방이 있고 로직이라는 방이 있어요. 방마다 뭐예요? 방마다 어플라이 적용시켜. 방마다 적용시켜라. 뭘? 함수, 민 함수를. X라고 한 리스트에 적용을 시키는데 방마다 적용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방마다. 왜? 리스트는 방마다 있으니까. 그래서 방마다 적용을 시키고 방의 평균을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얘가. 예, 방에 그래서 각각의 방마다 평균이 얼마인지가 나오는 그런 형태죠. 이게 많이 써요. lapply. 예, 많이 씁니다. 리스트 x라는 리스트를 주고 퀀타일이라는 함수를 두 번째가 이제 함수야. 퀀타일이라는 함수를 적용시켜 그때 4분인데 그 probability를 4분의 1과 4분의 3에 해당되는 야 이게 멋지죠? 이 4분의 1 콜론 3으로 뒀어. 이게 무슨 뜻이냐? 1 콜론 4니 1, 2, 3이잖아요. 1, 2, 3. 그래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값을 뽑아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게 25%, 4분의 2에 해당되는 게 50%, 4분의 3에 해당되는 게 7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 리스트의 방마다 퀀타일을 적용시켜라. 그리고 퍼센트는 25, 50, 75%. 그러니까 이게 방마다 나오는 거예요. 방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범주형으로 넘어가면 이 팩터라고 그랬고요. 팩터가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리얼 월드에서 많이 나온다. 카테고리 남녀,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혈액형, 지역구, 예, 이런 형태로 이 categorical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팩터. 벡터하고 팩터하고 이제 발음이 비슷하네. 근데 이건 팩터죠, 팩터. 자, 범주형이에요. 그래서 범주형을 이제 공부를 쭉 하고, 예, 범주형은 어떻게 만드냐면 벡터처럼 만들고 앞에 팩터라고 표시만 해주면은 얘가 범주형으로 바뀐다. 그래서 얘가 이제 C 함수를 써서 벡터로 만든단 말이에요. 벡터 만든 다음에 팩터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범주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쭉 살펴봐요. 예, 값을. 방의 값을 쭉 살펴봤더니 yes와 no밖에 없어. 그러면 뭐야? 팩터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yes라는 그 원소와 no라는 원소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두 개야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만들면 일반적으로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그 A, B, C, D 순서대로 그 먼저 오는 애가 레벨 1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애가 레벨 2예요. 그래서 no가 yes보다 먼저 오잖아요. 알파벳이. 그러니까 no가 이제 레벨 1으로 붙고 yes가 레벨 2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난 싫다 그러면 뭐야? 이거 yes, no를 이렇게 바꿔주면 레벨을 사용해서 써주면 되겠다. 네,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뭐 아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표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data.frame이라는 함수를 써서 가로치고 가로 닫고, data.frame이라는 함수 이름에 점이 들어갔네. 근데 data.frame이라는 함수 이름을 써서 만든다. 가로치고 가로 닫고. 어떻게 만들었냐? 콤마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콤마를 기준으로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아규먼트를 줬네요. 그래서 id equal 어쩌고, 그 다음에 name equal 어쩌고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id equal 값, 그 다음에 name equal 값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id가 이름이 되고요. 그 데이터 프레임의 id 컬럼, name 컬럼 이렇게 컬럼명이 되고요. 혹은 변수명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값들을 준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id에는 1:4 해가지고 4개의 인테저 벡터라는 값을 준 거고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4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는 변수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C 함수를 써서 벡터잖아요. 그래서 C 함수를 써서 벡터 4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벡터 요거 name 컬럼을 준 겁니다. 그래서 김, 리, 박, 최 이런 식으로 준 겁니다. 그 RStudi오에서 기입을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x 이렇게 되고 어사이먼트 주고 내가 벡터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data.frame 이렇게 주고요. 엔터 치고 id는 equal 값을 주고요. 그래서 4줄로 할까? 4개로 할 거다 그러면 1:4 콤마 그 다음에 name이라는 변수 이름을 주고 거기에 값을 주면 되는데 이때도 벡터로 주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하나하나의 원소는 또 그 문자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김 여기 문자열로 김 그 다음에 리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콤마 박
객체 뭐 이런 식으로 준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 실행시키면 요 부분 실행시키면 러닝 하면 이렇게 벡터가 들어갔고요. 요게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기가 이제 값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여기가. 그래서 x라는 데이터 프레임 4개의 요게 이게 OBS가 이게 옵저베이션이죠. 관찰값. 그래서 4개의 관찰값. 그러니까 4개의 행이 생기고 그다음에 of 4 variable 해서 4개의 변수가 생겼다. 이렇게 돼. 잠깐만. 내가 잘못 줬나 보다. 4개의 변수가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줬네요. 가로가.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이렇게 줘야지. 하나, 둘, 셋, 넷. 맨 끝에 가로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세이브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기 좋게 하려면 이거를 이제 엔터 쳐가지고 여기 가운데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아이디, 네임 여기 2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면 더 좋겠죠. 인덴테이션을 좀 만들어서 이게 한 줄이에요. 뭐 한 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실행시키면 다시 x가 잡혔으니까 자, x를 보면은 이렇게 되죠. for observation of 2 variabl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프린트 하고 싶으면은 다음 줄에 x만 쳐서 x 쳐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러닝 시키면 x의 값이 뭐야? 그럼 러닝 시키면 여기 밑에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x 데이터 프레임이 되고요. 요거 싫다. 요거 치면 어때요? 요거 치면 요 자리 여기 클릭하면은 요렇게 아이디하고 네임이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그런 형태도 되죠. 그래서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데이터.프레임 데이터.프레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타이디 데이터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깔끔한 데이터, 우리가 표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 형태를 우리가 깔끔한 데이터, 타이디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R 패키지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처음에 설치하면 코어 패키지만 설치가 되고 기본적으로 확장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셔야 돼요. 그 설치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설치 한번 해봅시다. 방법이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RStudio 툴 메뉴에서 인스톨 패키지라는 요 메뉴를 선택하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서 어디죠? 쭉 보면 여기요. 툴스 패키지, 요 툴스 메뉴, 그 다음에 인스톨 패키지스 요 클릭하시면 여기 한창 불리네요. 네, 이렇게 뜨고요. 예, 클란 사이트에서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tidy r 같은 거를 내가 설치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패키지명을 치게 되면 후보가 보이고 여기서 tidy r 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할 디폴트 그 라이브러리가 설치될 그 위치죠. 이거는. 근데 이건 뭐 위치는 디폴트니까 우리가 설치한 그 R 디렉토리에 그대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install dependency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설치를 할 때 얘가 동작이 되려면 의존성을 만약에 갖는다. 그러니까 이 패키지를 동작시키려면 다른 패키지가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패키지도 필요하니까 다른 패키지를 같이 설치할 거냐, 그러니까 의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키지를 우리가 디펜던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tidr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디펜던시 패키지도 같이 설치할 거냐라는 거죠. 같이 설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는 게 좋습니다. 클릭. 자, 인스톨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install.packages라는 이 명령어를 알아서 쳐요. 그래서 쳐서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예.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봤듯이 명령어를 그냥 쳐서 얘처럼 이렇게 install packages 명령어 쳐서 그냥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요. install.packages 여기서 다운표를 꼭 쓰셔야 돼요. 다운표 안에 패키지명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엔 디플라이어 한번 해볼까요? 디플라이어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시키면 이렇게 똑같이 명령어가 구성이 돼서 콘솔에 명령어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successfully가 뜨면은 패키지가 잘 설치가 됐다라는 거죠. 패키지만 설치를 한다고 우리가 그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리에 상주시켜 줘야 된다. 패키지를 지금 설치한 패키지를 메모리에 상주시켜 줘야 된다. 네,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함수를 꼭 써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이때 라이브러리 가로치고 가로 닫고 이 함수인데 함수 안에 그냥 패키지명만 써야 돼요. 이게 그 다운표 쓰면 안 됩니다. 다운표 쓰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몇 개 글자 치면은 이렇게 후보군이 보여야지 이게 설치가 잘 된 거예요. 예. 설치를 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를 올리려면 얘를 실행시켜 줘야 돼요.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면 실행이 된 겁니다.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install.packages 이 함수를 쓰고 설치된 패키지를 메모리에 상주를 시켜서 실제로 내가 그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라이브러리 함수를 써서 패키지를 메모리에 상주시켜 줘야 된다. 메모리에 올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질문이 들어와요. 그 함수 아까 썼는데 없는데요. 이 부분을 안 해서 그래요. 라이브러리 이 부분을 꼭 올려줘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그 R 프로그래밍 기초 플러스 알파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다음에 핵심적인 요소 부분만 골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어사이먼트 하나 그 체크 용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사이먼트 1 해서 먼저 첫 번째 여러분 R하고 RStudio 각각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 한번 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그 RStudio를 열어 가지고 여러분 그 어사이먼트 1이라는 R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R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을 오늘 배웠잖아요. 그래서 R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여러분 원하는 디렉토리를 워킹 디렉토리로 해서 assignment 1이라는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 basic.r이라는 R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 이 R 스크립트에 요 박스 안에 있는 명령어 우리 오늘 한 거 중심으로 해서 그 기본적인 간단한 명령어를 쳐서 실행이 되는지 살펴보고 여러분 그 산출물 양식에 요런 1번, 2번, 3번을 각각 한 다음에 그거를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캡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고 캡처하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걸 어사인먼트 1으로 해서 과제 1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 진도를 나가기 전에 미리 이 기본적인 것부터 탄탄하게 가져가셔야지만 여러분 그 다음 지금 남아있는 10주, 11주를 여러분들 같이 더 좋은 토픽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총정리 한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